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찾는 서울시 명소. 명동,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불법으로 영업해온 노점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이 노점상들을 합법화하고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최창식 중구청장을 인터뷰합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 생활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 이야기인데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7,14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가 6,687원이었으니까요. 458원 올랐네요. 6.8% 상승입니다. 덕분에 서울시 본청 직원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1,260명이 올해보다 늘어난 생활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에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도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최창식 중구청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전화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도심 노점 질서를 확립하고 자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법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구에서는 노점상을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보면 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점령을 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현재 중구에 있는 노점상 규모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약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1,700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불법으로 놓아둬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학교 통학로까지 막아가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차 진입에 신속한 그 대처가 어려운 점. 세 번째는 우리 주로 관광지입니다. 관광의 그 쾌적성을 떨어뜨려가지고 예. 관광지로서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네.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 이거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노점이 한 사람이 한 개씩만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실명을 등록하고 그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전기 공급도 해주고 제도권 내에 이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바지 사장이 여러 개 노점을 운영하면서 세를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갈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는 입수가 안 되지만은 그런 예. 게 만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것을 기업형 노점상입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도권 내에서 끌어들이면은 노점들이 오히려 마음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적정한 밀도 유지도 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고객들이 무슨 상행위에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노점 경영을 좀 양성화하고 그리고 예. 또 미관 단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권리를 좀
확보해주고 지원해주겠다. 이게 네. 노점 실명제 골자 같은데요. 네네. 그 노점 총량제라는 것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 같으면은 일정한 그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려면은 예. 얼마 몇 개 이상의 노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제 배치라고 하면 교차로라든지 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숫자가 정해져요. 그래서 명동에는 몇 개 이상의 노점을 배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대문에는 또 몇 개 이상이 적정하다. 뭐 이러한 적정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노점 총량제 적정 노점 수를 정하겠다. 그렇다면은 예. 지금 많다라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동에는 지금만 종전에 272개의 노점이 영업 중에 있었는데 예. 그걸 갖다가 190개 정도로 줄여서 요즘에는 종전에 하던 노점이 이제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 네. 기존의 노점상 상인 숫자가 좀 줄어든다 이 말씀인데 좀 반발은 없습니까? 뭐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명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퇴출하는 이고 3부제로 예. 종전 상인들이 같은 장소를 3명이 운영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예. 설득 작업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이 좀 걸리죠.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예, 그렇군요. 네. 야시장도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일부 이제 동대문 관광 패션타운인 경우에는 예. 기존에 아주 무질서하게 영업하던 노점들을 정비를 하고 예. 그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은 일정한 구역에 야시장을 개설해서 또 특화시키고 또 볼거리를 만들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그 어려운 노점들의 그 생활을 좀 돕자 하는 의미에서 예. 동대문 지역의 야시장을 계획했고요. 또 남대문 시장은 사실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기왕에 이제 관광 명소지만은 그렇죠. 밤이 되면은 깜깜해집니다. 네. 그래서 남대문 시의 주요 가로축 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야시장 계획을 정말 특이하게 어디서 볼 수 없는 정말 디자인 내용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는 야간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지역에도 사실 노점상이 많은데요. 네. 지금 노점 실명제나 노점 총량제 전체적으로 도입하면서 네. 노점 상인들께서 그 자리세라든지 어떤 중구청이나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따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거 없이 그 개인들이 특정인들이 뭐 자리세를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특정인의 이익으로서 전부 돌아갔던 거죠. 이것도 지하경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쎄 지하경제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예. 사회 경제적인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예. 이 시대에 이제 바꿔야 될 이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점 실명제가 시작이 되면 따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노점 상인 측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 말이죠. 뭐 이런 경우죠. 새로 이제 종전에 있던 노점이 너무 과다하게 크다거나 아니면 노후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걸 새로운 규격이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 그게 한 뭐 아마 400~500만 원 든다는 거 같아요. 예.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게 없고요. 뭐 수전 전기 공급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뭐 인테리어나 뭐 세단장 비용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다 이건데 좀 부담스럽다 느끼는 영세 상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보전 계획은 없습니까? 이 비용이 뭐 사실은 전체적인 영업 규모에 보면은 크게 저는 부담이 된다고 보진 않고요. 예. 중구의 노점은 매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영세한 노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조해가지고 만들 경우에 또 단점이 많아요. 예. 이것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아끼고 유지를 잘 하는데요. 예. 이거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준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영업시설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이 구청 측과
조금 더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네. 어느 정도는 본인이 또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명의만 빌려주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는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는데요. 예를 예. 들어서 지금 한 사람이 5개를 노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예. 실명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등록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갈지 몰라도 그러나 운영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실명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 턴에는 3년 후에 일정한 기간 지난 후에는 또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또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예. 그런 건 막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직접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 등을 거친다든지 그런 확인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점 실명제 그리고 야시장 조성으로 남대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남대문 시장하면 또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서울시에서는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겠다. 지금 이제 경찰 조사 진행하면서는 또 어느 부분에서 일정 정도 멈춘 상황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서울시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청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남대문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서울역 고가는 단순한 교차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가 아니고요. 예. 태계로하고 만리제길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축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도로 없이 끊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기왕 설계까지 해놓은 대체도로를 선행한 후에 먼저 놓은 후에 공원화를 해달라고 주장은 했지만은 서울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상황인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네네.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노점 실명제 아직 실태 조사 중인가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 상황인가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는 실태 조사가 완료됐고요. 예. 또 동대문도 됐고 명동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할 수가 있나요? 일단 기존에 이제 영업을 하던 사람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새로운 신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주변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셨던 이 상인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아무래도 좀 노점 측에 유리하게 지원이 된다면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없나요? 그동안에 사실 노점 때문에 이 인접한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상가에 출입을 막고 또 동종의 상품을 판다든지 이래가지고 기존에 특히 남대문 시장 같은데 연접한 외형 점포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줄여주고 상품이가 질서를 잡아주면은 그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야시장 같은 걸 할 경우에 연도변 상가도 열어달라는 얘기죠. 야시장은 주로 남대문 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닫을 시간에 또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또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점 실명제와 야시장 조성이 오히려 이제 상생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명제가 끝나고 또 적절한 밀도로 상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노점을 재배치하는 거. 특히 이 노점에 대해서 이제 위생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또 이러한 체제로 그런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걸 일정 기간별로 순환 배치하려다 보면은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 퇴출시키고 또 재순환시키고 하는 과정이 사실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은 이 문제는 꼭 해결하면서 정말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창식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 은정이가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YTN을 통해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힘 좀 넣어주려고요. 사랑하는 은정아, 나와 6년을 함께 하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잘 참아주고 인내해줘서 고마워. 그 결실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둘째 리해가 태어났잖아. 그 이름처럼 은혜가 널리 전하여지도록 리해 잘 키우고, 첫째 리아가 동생 때문에 요새 많이 예민해졌는데 리아한테도 사랑 많이 주고 오손도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같이 살자. 처음 만날 때처럼 그 미모 때문에 반했잖아. 쭉 그 미모도 변치 않길 바래. 사랑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윤재성 씨가 힘내라 사연 미모의 부인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YTN 5분 영어 윤재성 선생님 그분 목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윤재성 씨의 아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수강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들 알려드릴게요.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에 빛나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관람권,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윤재성 씨가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문세, 소녀.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앞서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7139번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자, 친구가 생일 앞두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지민아, 너 훨씬 더 좋은 남자 내가 소개시켜줄게. 힘내라.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걔 좀 별로였어. 파이팅. 이렇게 힘을 주는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대학협력팀 조상형 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청의 조상형 사무관입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8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을 접수하네요. 신청 대상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9월 8일부터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은 일반 학자금 대출하고 듣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직계 전속이 그 9월 8일 그러니까 신청 공고일입니다. 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예. 그 절차와 지원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예. 신청은 저희 경기도청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그 학자금으로 검색하면 바로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그 안내 화면에 본인이 그 소득 분위에 따른 신청 대상자인지 아니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청 대상자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본인의 그 해당되는 항목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면 그 소득 분위에 따라 그 7분위 이하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직계 전속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어느 한 분의 주민등록 초본 하나고요. 그다음에 학생 본인의 학적 증명서입니다. 여기에 그 다자녀 가구가 추가로 그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빙 서류가 하나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저희가 2009년 12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예. 전국에서 최초인데요. 그동안 5년 동안에 작년까지 12만 명에게 34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나 신청자 모두 좀 번거로운 점이 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범정정보 보호 조치 때문에 예. 작년 2014년부터 저희가 일괄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신청 대상자 본인 개개인이 신청을 하셔야만이 지원이 되는 그런 그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청제로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제 모든 그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는데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이제 번거롭더라도요.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울러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첨부 서류를 잘못 신청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제 주민등록 초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부모님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학생 본인 것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소 받으래도요. 잘 저희가 그 Q&A를 그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달라진 내용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신청 접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수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전체 대상을 약 4,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개개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장학재단과 협조하에 개인별로 모두 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예. 금년에는 이제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주 동안 신청 기간을 대폭 늘린 상태입니다. 네. 추가적인 좀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와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저희는 그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까지 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로 모두 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내년부터는 든든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대학협력팀의 조상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13세대 통합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성남 금광일동 복지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딱 책으로 받으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 자식들 보여줘야지. 자식들에게 자랑하실 걸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금강일동 복지회관 사회복지사 이은지입니다. 13세대 통합 자서전 만들기 지혜를 담다는 금강일동 지역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를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출판기념회를 성남시청에서 저희 진행 예정이에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지혜를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살아나온 얘기를 해서 책을 메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번, 3번 참여했어요. 묻어놨던 걸 새로 꺼내가지고 얘기할 게 새롭잖아요. 그래 또 이런 데가 어딘가 싶은 게 누가 날 알아줘서 오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싶은 게 신기하지요. 와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대학생들도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서로 몰랐던 면목도 알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대화하니까 참 좋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퍼져서 어르신들의 많은 일대기들을 담은 책이 조금 많이 나오면 할머니들과 대학생들과의 소통도 많아질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 조금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남 금광일동 복지회관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성남시 금광 1동 복지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13세대 통합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 현장에 다녀왔네요. 금광 1동의 어르신들과 젊은 대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주고 홀몸 어르신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소외감을 더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고 있네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께도 참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이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참 훈훈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책도 발간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존 덴버의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하는 수도권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천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생환 기자. 네, 김성환입니다. 예, 자, 한창 국정감사 기간인데 오늘은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립니다. 지금쯤이면 시작했을 텐데요. 인천시로서는 이번 국정감사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인천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감 때는 전국체전과 인천 아시안게임 때문에 국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번은 3년 만에 받는 국감입니다. 게다가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유난히 현안이 많은 곳이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난히 많은 현안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무거운 건 아무래도 인천시의 재정 적자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무려 13조 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받기까지 했습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시장을 거치면서 벌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을 새로 만들면서 쌓인 적자가 주된 원인인데요. 최근 불거진 송도 6809 매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공구는 지난 2012년 인천시가 교보증권에 팔았던 곳인데요. 토지 리턴제, 그러니까 토집을 매입한 다음에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인천시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돌려주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환매를 막기 위해 세대수를 상향 조정까지 해줬지만 컨소시엄이 토지 대부분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이자만 721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전임 송영길 시장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근 시가 발표한 환매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립 기한을 최소 6년 이상 연장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란 속에 재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관광공사가 정식으로 다시 출범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송도 미추홀타워 본관광장에서 인천관광공사 출범식이 열립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통합된 지 4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부활하는 건데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이 통합됐습니다. 이렇게 재출범된 배경은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통합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수입 재원이 불투명한 공사가 시 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출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빚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06년 1월 출범했다가 2011년 12월 인천시 공기업 통폐합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하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재편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소식 살펴봤네요. YTN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코.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최근 유럽에서의 난민에 대한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것이며 교과서에 나왔던 사랑이나 평화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카고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골라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번 주말에 추석 연휴잖아요. 늦기 전에 주위에 고마운 분들께 전화나 선물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